토요일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의 대선을 불확실성에 계속 우리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 투표일이 오늘인데요. 국내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또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뭐 미국 대선이 지금 박빙의 그런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이제 저녁,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나라 시간이죠. 오늘 네. 밤부터 이제 투표가 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이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뭐 동부 시간에서 오늘서부터 이제 투표를 시작을 하면 최종적으로 서부에서 마감이 되는 시간은 내일 낮 1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표 시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첫 번째 이제 출구 조사는 아마 내일 아침 7시 정도서부터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지금 뭐 이제 마감이 끝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출구 조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주요 TV, 그러니까 미국 내의 주요 이제 TV 방송국 4개사, 그러니까 네. 뭐 ABC나 뭐 CBS, 그다음에 MBC, 그다음에 CNN까지 해서 이렇게 4개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지금 출구 조사를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제 경합주가 아닌 데들은 이제 출구조사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다만 경합주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를 발표하지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 투표권자의 지금 한 40%가 지금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7,500만 명 정도가 지금 사전 투표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또 이 사전 투표는 어디 후보가 더 앞섰다라고 얘기를 또 쉽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지지율이 이제 박빙으로 계속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 투표를 종료해 봐야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양 후보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또 매일매일 지금 양당 후보의 그 지지율의 그 선후가, 그러니까 위아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론기관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조사기관에 따라서 지금 지지율도 서로 박빙의 우위냐 아니면 박빙의 아니면 조금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지금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최종 당선자는 아마 수일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 제도상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투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그 주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각 후보자가 이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미국 그 선거 제도를 보면 그 각 주마다 투표 방법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일부 경합주 중에서 일부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가 해당 일자 소인, 그러니까 오늘 날짜 소인만 찍히면 전부 다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 데가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주들은 또 오늘 도착해야만 유효표로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려면 아마 수일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최종 당선자가 확정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경합주에서 표 차이가 얼마 발생하지 않을 경우 네. 만약 1,000표 미만으로 만약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또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후보가 아마 이게 지는 후보 쪽에서 재검표를 요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당선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2000년도 이제 미국 대선에서 네. 민주공화당이 플로리다를 두고 표차가 몇백 표 차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안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최종 당선자가 됐거든요. 그런 거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원체 박빙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선거 확정자가 뭐 미뤄질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이렇게 당선 확정자가 미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횡보를 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 경합주에서 지지율도 초박빙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직접 투표가 아닌 또 특별한 선거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2기의 출범이냐를 두고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또 대응 전략을 나는 트럼프 바스켓을 담겠다 아니면 해리스 바스켓을 담겠다라고 이렇게 좀 화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포트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그렇게 화끈하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 책임지셔야죠. 그건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파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포트를 이제 뭐 담는 비중이 높았다. 그럼 뭐 당연히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 상대 후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됐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만큼 못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트럼프 후보와 관련돼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최근 이제 10월 달 중순 이후서부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도 관련주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게 뭐 미국 내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일단 뭐 관세 관련된 이슈가 아마 불거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특히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 만약 미국에서 진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국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GDP가 최대 0.67%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역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마이너스 영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관련된 특히 이제 국내에서 뭐 친환경 관련된 대표적인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뭐 기존에 바이든 정부에서 했었던 그런 정책이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존속이나 존속이 그냥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그 해리스 후보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본격적인 추세로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해당 섹터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대선 관련된 부분만 상당히 지금 뭐 관심사항을 많이 받는데 이와 더불어 같이 보셔야 될 게 각 이제 의회 선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원, 그러니까 상원의 3분의 1을 이제 다시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하원 의원 전원을 지금 다시 뽑는 그런 선거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번에 상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좀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레드 스윕이라고 그래서 공화당이 대통령 그다음에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상하원 선거가 다시 이제 양당이 나눠 갖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할 텐데 대선 직후에 또 이번에 7일에 FOMC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11월 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 그러면 중장기 뭐 내년 12월 달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겠지만 11월 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뭐 패드워치의 그 이제 지금 뭐 전망치를 보시다시피 일단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25bp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연준 의원들도 최근에 반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bp 인하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발언 이제 내용이 뭐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11월 때는 25bp 인하는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5bp 12월 달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제 기준금리를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어느 당선자 후보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후보가 지금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향후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늠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후보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화를 찾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고용 지표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낮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는 좀 더 어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같이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또 해리스 트레이드 당장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가 뭐 탑픽 종목을 담아볼까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담아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특정 뭐 후보를 미는 뭐 그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뭐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번 주 내내 그걸로 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박스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후보로 뭐 베팅을 한다라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내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양 후보 모두 관심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는 뭐 베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관련돼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전력과 설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전일 뭐 CNBC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에 이제 전력 설비를 하고 있는 히다치 이제 CEO가 이제 발언을 한 게 나왔는데 이런 일본 내 히다치 같은 경우도 관련된 공장을 지금 풀로 돌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한동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약가 인하에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그 이외에 방산 관련주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LS 일렉트릭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주까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대응 전략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전력 설비 관련주로는 LS 일렉트릭,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뭐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추가적으로 뭐 14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고점까지 뭐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좀 길게 시간을 보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뭐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깨고 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뭐 서명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뭐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 수준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디데이입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